인생을 가짜로 살아온 김건희, 학력, 뭐 논문 다 가짜입니다. 예. 그런데 그 가짜를 용인해준 대학교가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어제 아니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잡히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의 첫 출발이 누구냐? 이거를 누가 세상에 폭로해가지고 김건희가 가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느냐? 헤드라인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JTBC 최초 보도 이후 1275일 만에 김건희 석사 학위가 취소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 헤드라인 봤는데. 저 최초 보도 누가 했느냐? 봉지욱입니다. 그래요? 봉지욱입니다. 근데 뭐 봉지욱이에요. 이게 제가 당시에 JTBC 탐사 팀장이었고 저희 팀의 이제 오승열 PD가 국민대 유지 박사 논문은 이미 논란이 됐을 때예요. 근데 박사를 이렇게 했는데 석사는 제대로 했겠냐? 근데 석사 논문은 보니까 그럴 듯해. 파울 클레라고 추상화의 할아버지쯤 돼요. 그렇죠. 우리는 전 파울 클레 그때 처음 들었는데 우리는 주로 칸딘스키 많이 알잖아요. 칸딘스키는 아버지이고 할아버지 뻘은 파울 클레신데 그냥 저희가 봐도 약간 허접한 거예요. 허접했는데 소위 말하는 그 논문 표절 프로그램 카피킬러에 돌려봤는데 20몇 프로밖에 한 20% 나왔나? 별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오승열 PD가 보니까 대조군이 너무 없는 거야. 대조군이 있어야 그 논문을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몇 퍼센트인지 나오는데 파울 클레에 대한 논문이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인터넷에 파울 클레를 치고 단행본으로 나온 책들이죠. 책에 있는 것들을 우리 오승열 PD가 데이터베이스에 다 넣었어요. 손으로 쳐가지고. 대박이야. 손으로 쳐서 그걸 대단하네.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야, 그냥 해봐 이렇게 했는데 얘가 며칠 있다 오더니 대박이네. 42% 나왔습니다. 와, 대박이네. 그래 42%? 그러니까 대조군을 저희가 직접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켰고 42%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 첫 보도를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김건희가 기자회견 열고 사과한 날 있잖아요. 네. 조용히 내 좀 하면 살겠다고 그날 첫 보도를 한 거예요. 의도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와 김건희의 악연은 그날부터 시작이 된 거죠. 왜냐하면 당시 모든 반론을 팀장이 제가 받았으니까 잘못했네. 김건희 측에 이렇게 해놓고 김건희가 이제 나 사과했는데 그날 저녁에 석사 논문 표절이 터지고 이제 저희가 다음 날 보던가는 저희 라정주 PD가 저희 좀 독하잖아요.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은퇴해서 저기 전원 생활을 하고 계신 지도 교수님을 찾아가서 기다려가지고 물어봤죠. 김건희 논문 왜 이럽니까? 그랬더니 그거 내가 그거 표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도 교수가 그거 내가 표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뭐 좀 그랬지만 요즘 기준으로는 통과 못하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김건희가 꼭지가 돌았을 거 아닙니까? 진짜 열받지. 열받잖아요. 열받았는데 또 며칠 뒤에 저희가 미술관 큐레이터 경력이 있다고 그 자기 경력이 있었잖아요. 경력 위조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 미술관을 전방위로 이제 취재를 해봤더니 이 사람 김건희를 본 사람이 없어. 거기서 큐레이터로 오래 일을 했다고 하는데 경력이 다 가짜인 거예요. 근데 그거까지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무속 논란으로 넘어갔죠. 김건희의 무속 논란, 소위 말하는 그 삼부토건 관련 문제나 무정스님 그리고 역술인 서대원 씨. 이제 요거는 그때 당시 보도 윗선에서 보도를 막아서 제가 못했죠. 보도를 못했고. 그런 게 또 있었어. 일부만 온라인 기사는 팀장 권한으로 낼 수가 있어서 제가 아주 몇 개만 그냥 취재한 게 아까우니까 저희 애들이 한 2달 동안 취재한 건데 아까워서 이제 온라인 보도로 냈죠. 근데 그때가 마침 스트레이트에서 이명수 7시간 녹음 파일을 했을 때인데 지금 이제 제가 이명수랑 많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참 아깝다. 김건희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그 무속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뭐 의존도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것과 우리가 준비한 게 같이 만났으면 정말 큰 폭발력을 가질 수 있었는데 아깝다는 게 일이 안 되려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어찌됐든 이 사건이 그때 당시 이제 막 숙명여대가 뭐 조사 한 해 만에 하는데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취소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총장이 바뀌고 나서도 굉장히 지지분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보도하고 막 뭐 진짜. 국회에서 부르고 하니까 당시 그 장윤금 총장인가 그분 막 해외 나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국정감사 때. 열받아. 근데 거의 4년 만에 3년 넘게 질질 끌다가 이제야 됐는데 이제 저희는 끈 다 떨어지니까. 저는 왜 이걸 중요하다고 봤냐면 숙명여대. 석사가 취소되면 박사가 자동 취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중요하다고 본 거죠. 유지 논문 말도 안 되지만 국민대는 아예
취소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국민대도 그렇고 일단 요거 잠깐 정리하고 아니 갈게요. 소송 때문에 하나만 정정하자면 유지 논문이 박사 논문 박사 논문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에요. 아, 그건 다른 유지는 논문. 다른데 예, 후보한 맞습니다. 논문. 안 그래도 아, 바로 잡으려고 예. 했어. 박사 논문은 그 인터넷 운세 콘텐츠. 그렇지. 운세 맞아요. 콘텐츠. 네. 유지 논문은 학술 논문이고, 네. 네, 그건 전혀 다릅니다. 자, 어제 그 숙명여대, 국민대, 그거 입장을 좀 전하고 갈까요? 일단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위원회가 총장에게 학위 취소 결정을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라고 숙명여대가 밝혔고요. 이제서야. 예, 이제서야 밝혔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2008년에 박사학위를 받은 국민대도 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조만간 국민대도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아니, 국민대가 근데 정말 나빠. 아, 국민대가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맞습니다. 지금 마지막까지도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석사 취소하니까 이제 박사 예, 취소해야죠라고는 얘기를 해. 마지막까지 얼마나 비겁합니까? 세상에 이게 이거. 무슨 대학교입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정말 이게 그러니까 말도 안 저는- 되는. 아, 요것도- 진짜 고졸이 너가 너무 부럽다. 나 괜히 대학 나왔어 진짜. 이 뭡니까 이게 대학교가? 근데 이게 그 중간에 이제 JTBC가 그러니까 제가 나오고 한 이거 뭐 복잡하게 제가 안 그래도 하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책으로 하나 쓰려고 그래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난 대선 때부터 쓰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쓰다가 딱 취소한다고 발표가 나니까 갑자기 JTBC가 그 우리가 한 겁니다. 뭐 이러면서 숟가락을 딱 놓더라고요. 중간에는 중간 보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탐사팀장일 때 나갔죠. 그러면서 팀이 거의 와해가 됐어요. 와해가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숟가락을 놓더니 이제 이것도 그렇고 김재규 재심 그것도 이제 저희 팀에서 보도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갑자기 숟가락을 놓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언론은 특히 이제 조중동 제가 많이 비판하는 이유는 종편을 갖고 있잖아요. 조중동과 그 종편의 그 방송 뭐랄까 스탠스가 비슷한 데도 있지만 보도 스탠스가 JTBC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손석희 사장이 있을 때 없을 때가 있었고 시기별로 또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중앙일보에서 대통령실 뭐 청와대 출입을 하다가 내일 JTBC 정치부로 발령이 나요. 그럼 내가 어제 썼던 기사를 뒤집어서 써야 되는데 그걸 참 잘해야 돼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승진을 합니다. 아니 너무 좀 네. JTBC 까지 말고. 깠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니 사실 저 문제가요. 네. 지금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저한테 이러저런 거 물어보러 전화 많이 오는데 제가 첫마디가 항상 그래. 아유 5년 동안 뭐 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궁금해졌을까? 그동안에 왜 안 했을까? 최강욱 그러고 있거든. 아 최강욱 대단한 최강욱이야. 대단한 최강욱이야. 네. 고맙습니다. 네.